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 숨고르기가 나타나며 코스피는 하락했죠? 네, 맞습니다. 양대 지수 탄핵 가결 소식에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외국인이 양시장 현물을 모두 매도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시선은 대외 변수, 즉 금리로 쏠리고 있습니다. FOMC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장세가 연출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16일 월요일장,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운, FOMC 경계감은 업입니다. 지난주 4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 어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음에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이번 주 FOMC 경계감이 나타나며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주와 의료정밀기기가 지수를 견인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세한 수치부터 체크해보시죠. 네, 어제 동반 상승 출발했던 양대 지수 결국은 혼조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이번 주 연준의 FOMC 그리고 22개의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환율과 금리 불안에 관망세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을 모두 매도한 가운데 특히 코스피를 4,300억 원 넘게 팔아내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상승 가도를 달리던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 폭탄에 결국 0.2% 약보합하며 2,49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코스닥 현물을 기관과 함께 매도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전환을 하면서 0.7%에 가까운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선물지수는 코스피 현물과 함께 장 초반 상승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방향을 틀어서 결국엔 내리막길 걸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체크해보시죠. 먼저 전선 섹터가 강했습니다. 국내 주요 전력기기 기업들이 수주 잔고를 올리면서 향후 실적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걸로 전해지면서 최근 AI 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구축이 늘어남과 동시에 미국 내에서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로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도 피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대원전선과 LS 에코에너지가 두 자릿수대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드론 섹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 기업의 올해 해외 수출이 작년에 144억 원에 비해서 62%나 성장한 232억 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내년 미국에서 드론 로드쇼를 펼치는 등 우리 우수 드론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에이럭스가 상한가를 터치한 가운데 드론 관련주들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섹터도 견조했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며 다른 어떤 나라가 먼저 주도권을 잡게 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한 소식 들려왔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며 초강세를 보이자 컴투스 홀딩스와 감성 코퍼레이션 등 코인 관련주들 상승 랠리 펼쳤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경계감은 여전한 상황.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짚어볼까요? 원달러 환율,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도 장중 1,438원, 외국인 시장 매도도 계속입니다. 어제 환율 변동성 매우 컸습니다. 좀 짚어볼까요? 1,431원에서 출발을 했고요. 10시경에는 1,428원까지 내렸지만 11시 넘어 상승폭을 키우더니 1,438원까지 터치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상승폭을 축소하고 1,435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환율, 불확실성 일부 완화에 하락할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아직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일단 대외적인 이유부터 찾아보면요. 이번 주에는 미국과 일본이 금리를 결정하죠. 특히 미국의 경우 이번에는 금리 전망이 담긴 점도표를 공개합니다. 지난 9월, 내년에는 4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시장에서는 이 횟수가 2번으로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기 시작했고요. 이에 달러 인덱스는 현지 시각 13일 107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은행과 관련해서는요, 원래 이번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였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엔화는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엔화가 약세를 나타내면 결국 달러 강세 자체가 더 부각이 되면서 결국 원화 가치는 하방 압력을 받을 거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이유,
대내적인 이유죠. 즉, 한국 자체의 경제 기초 체력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은행은요, 한국의 펀더멘탈을 둘러싼 우려가 남아있어 외국인이 주식시장, 국채 선물을 모두 팔았고 이런 점이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현물 그리고 선물을 일제히 매도했죠. 당분간 미국 FOMC 그리고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회의 결과가 모두 공개되기 전까지는 외환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음을 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시장을 움직였던 섹터 이야기입니다. 미국 브로드컴 반도체 유리기판 도입 추진, 기판에도 보는 AI 훈풍입니다. 미국 주문형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 호실적을 발표하며 반도체주의 훈기를 불어넣은 가운데 브로드컴이 유리기판 도입을 위해 여러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텔, AMD도 유리기판 도입에 힘을 쓰고 있죠. 브로드컴도 유리기판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소식에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유리기판이 뭔지부터 좀 복습을 해보면요. 반도체를 장착하고 회로와 부품을 연결하는 판으로 요리를 담는 그릇과도 비슷합니다. 기존에는 플라스틱이 주로 쓰였는데 이제는 AI 시대죠. 더 높은 성능의 반도체가 요구되다 보니 더 많은 부품이 필요합니다. 즉, 그릇 안에 담아야 하는 요리가 더욱 많아진 건데요. 플라스틱은 잘 휘다 보니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전기 신호 속도와 전력 효율성이 높은 유리 기판이 꿈의 기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 확대 기대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업계 전망에 따르면 2023년 3조 2천억 원 규모인 유리기판 시장은 2034년에는 5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유리기판은 게임 체인저라는 인식이 큽니다. 대신증권은 한국 기업들이 시장 우위를 확보하면 반도체 패키징 부분에서 경쟁업체를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다울투자증권은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AI 가속기 1위 업체인 엔비디아 의존도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유리기판이 이에 수단이 될 가능성과 함께 시장 개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공통적으로요, 국내 업체 중에서는 SKC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보기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SKC는 미국 자회사 앱솔릭스가 내년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해 2026년 수익화에 나설 계획이고요. 미국 정부의 보조금도 확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양산 타임라인이 국내 업체 중에서는 가장 빠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기의 경우 연내 파일럿, 즉 시범 라인을 구축하고 2026년에 양산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JNTC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0월 말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3사에 TGV 유리기판 샘플을 제공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비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HB테크놀로지는 앱솔릭스의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피롭틱스는 유리에 구멍을 내는 장비인 레이저 TGV 장비 등 총 4가지 장비를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유리기판주, 앞으로의 흐름 함께 기대해 보시죠. 자,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공시와 오늘의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피노는 CNP 신소재 테크놀로지의 주식을 양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규모는 130억 원, 자기 자본 대비 60.39%에 해당하는데요.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는 소식의 주가는 시간 외에서 5.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과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경영상 비밀 유지 필요로 계약 대상과 규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K방산이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을 맞이한 가운데 수주낭보가 향후 주가에 어떤 영향 미칠지도 주목해 보시죠. 한편 HJ중공업은 어제 867억 원 규모의 동아 이지구 지역주택사업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작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공사 수주 소식에 어제 3% 가까이 하락했던 주가, 과연 오늘은 상승 전환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동해 심해에서 대규모 석유와 가스전을 탐사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할 시추선이죠. 웨스트 카펠라호가 시추 해역으로 출발해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수면 아래 1km 이상까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시료 암석층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2개월이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전국에 야당의 예산 삭감까지 있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오늘 본격적인 서막이 오르는 가운데 향후 들려올 소식도 주시해 보시죠. 다음으로
다음으로 오늘 오전 10시에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경제 4단체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및 SK그룹 회장,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 중앙회장 등 4명이 참석할 전망인데요. 어떤 논의가 있을지 또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 미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19일 목요일까지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 경험 부문은 오늘과 내일,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19일에 각각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근원적인 경쟁력 회복 방안과 함께 갤럭시 S25 등 내년 신제품 판매 전략과 사업 목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하락은 지난주 연속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요. 종목별로 차별화를 보이기도 했으나 반도체주 강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과 브로드컴이 강했는데요. 다만 아직 원달러 환율 야간 거래에서는요. 1,436원에서 마감을 했고요. NDF 환율에서는 1,438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